미는 아내 하나의 달라진 행동들에 대한 의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떨이를 챈 뱀처럼 마음속 깊이 파고든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가끔 회식 때 만나던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죠. 김 과장은 보안업체에서 CCTV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무척이나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미는 애써 침착하게 거짓말을 뿜어냈습니다. 아내가 출장 갔던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아내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차마 외도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시간대인지만 알려주세요. 미는 하나가 출장 간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헛된 의심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틀 후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리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민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근 후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김 과장은 말없이 태블릿을 꺼내 모텔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출장 갈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낯선 남자와 함께 모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부인이신가요? 김 과장의 질문에 미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김 과장은 예약자 명단까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강태호라는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네요. 강태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는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진아 유치원 학부모 대표입니다.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했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자 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 과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일로 도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나가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진아의 유치원 학부모와 함께.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평상시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미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출장은 어땠어? 좋았어? 많이 배웠어. 억지로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모든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CCTV 영상으로 하나의 불륜을 확신한 후 미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하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하나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하나가 샤워하는 동안 미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 없이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민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떨어졌습니다. 강태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때 보니까 더 예뻐 보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학부모님이 하나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하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처음에는 하나가 거부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내용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피곤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드시겠어요.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충격적인 것은 최근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출장 때 함께 가면 어떨까요? 그런 건 안 돼요. 들키면 큰일 나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도 그쪽으로 출장이 있어서요.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당연히요.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결국 하나가 동의한 대화였습니다. 파일 폴더를 찢으던 미는 태호와의 여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제주도 여행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렌터카 예약, 방문할 장소들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날짜는 심지어 다음 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강태호가 보낸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꽃다발 사진, 선물 상자 사진들. 민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개된 게시물들을 시간순으로 확인해보니 기이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강태호와 만난 날에는 항상 새로운 옷이나 액세서리를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위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확인해보니 강태호가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쁘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의 댓글들이었습니다. 미는 진아의 유치원 학부모 단체 대화방도 확인했습니다. 하나가 가끔 캡처해서 저장해준 대화들이 있었거든요. 강태호는 학부모 대표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다른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활발했습니다.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기회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시니까 간단한 선물이라도 준비하면 어떨까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개별 면담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더 관찰한 결과 하나와 강태호가 만나는 패턴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주말이나 하나가 야근한다고 하는 날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 날에는 하나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새로 산 옷이나 액세서리를 하고 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 제가 물으면 하나는 항상 어제 동료들이랑 쇼핑 갔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도 확인해보니 강태호 명의로 여러 번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장 간 날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보니 확실했습니다. 하나와 강태호는 몇 달 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 출장은 그저 핑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는 아직도 한 가지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가 왜 그를 그리고 진아를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때
민의 심장은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작동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 그는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습니다. 모텔 CCTV 영상, 하나와 강태호의 메신저 대화 내용, 호텔 예약 내역, 심지어 제주도 여행 계획서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할 뿐만 아니라 상간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변호사의 말은 민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사람을 이제는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으니까요. 민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강태호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하나와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담았죠. 며칠 후 강태호 측 변호사에게서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를 제시하던가요? 민이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3천만 원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푼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죠. 그의 단호함에 결국 강태호 측은 3천만 원에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 끝에 얻어낸 승리였지만 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공정함이란 이런 것일까요? 잃어버린 시간, 부서진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진아의 상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진아의 유치원에도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학부모 대표와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실이 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순수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는 밤잠을 설쳐가며 유치원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감정 없이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직접 민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원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민은 준비된 자료들을 유치원에도 제출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가 직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이,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을까? 물론 강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학부모 대표에서 즉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죠. 믿었던 학부모 대표가 교사와 불륜이라니 진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민은 결국 진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시켜야만 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태호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회사 평판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번듯했던 두 사람의 삶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추락은 민에게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륜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 측에서는
다툴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판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는 길고 긴 싸움의 끝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에서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속삭임이 그녀를 따라다녔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친정인 먼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태호도 아내에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혼했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고 합니다. 복수는 완료되었지만 민의 마음이 마냥 홀가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공허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구현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 진아를 지켜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리고 분노의 치를 떨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면 끝에 얻어낸 것은 자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정한 행복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이제 임과 진아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는 먼저 오래된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행복했던 시절의 웃음소리,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아픔의 흔적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진아와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그 낯섦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회사 업무에 치여 하나에게 많은 것을 의지했던 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시간을 온전히 진아와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요리를 배우고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청소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추모돌의 연속이었죠. 진아는 아빠가 만드는 계란말이가 모양은 이상해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민에게는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진아는 민의 품에 안겨 아빠, 우리 집이 더 좋아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민의 모든 힘든 시간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가끔 진아는 엄마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쯤 나을까? 민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엄마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엄마 대신해 줄게. 그는 하나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내비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었으니까요. 놀랍게도 이혼 후 민의 삶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김대리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말처럼 민 자신도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잠재력이 이제야 발현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더욱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컴퓨터 학원을 창업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진아는 아빠가 선생님이 된다는 사실에 눈을 반짝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가 선생님이야? 응, 아빠도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새로운 일은 민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는 다시금 활력을 찾았고 무엇보다 진아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5명뿐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20명 정도가 다니는
제법 번듯한 학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질문에 그는 친절하게 답하며 천천히 해봐. 급하게 하면 실수하게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아는 가끔 학원에 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를 배웠고 아빠가 선생님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컴퓨터 선생님 될 거야. 미는 딸의 꿈을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진아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름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진아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고 인 역시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진아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박물관도 가고 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다 주로 했던 일들을 이제 미니 도맡아 하며 완벽한 아빠가 되어갔습니다. 아빠가 만든 계란찜이 제일 맛있어. 진아의 말에 미는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끔 하나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면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태호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도 들었습니다. 강태호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혼했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결국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미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완료되었지만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지켰고 진아의 행복을 지켜냈습니다.